자, 이제는 행정절차법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은요.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고 사례로도 많이 나옵니다.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 선거가 가까우니까 처신을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이 발표됐어요. 처신지의 공약. 자, 행정절차법은 첫 번째, 처분에 적용돼요. 처분에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요, 행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통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전통지, 이유 제시, 이런 것들 안 해도 돼요. 다음, 행정절차법은 신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됐죠. 다음, 행정지도도 규정되고 있어요. 행정지도도 규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고인데요.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도 규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얘인데요. 명단 공표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사례에서는 얘가 A급으로 찍힙니다. 왜냐면 2022년 7월 12일 날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에서 들어왔거든요. 얘도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확약입니다. 확약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학문적 개념이었었는데 확약이 입법화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여기서 행정지도는 들어가 있지만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절차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조사는 빠집니다. 처신, 지혜, 공약. 처신을 지혜롭게 하겠다고 후보가 공약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야에만 적용돼요.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한 거죠. 처분은 처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돼요. 사전 통지를 해주고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단 말이죠. 이런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3조 2항 9호 이거는 5급 공채도 출제가 됐고 타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처분, 공법상 계약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즉 도달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그런 신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확약이 새롭게 들어왔다고 했죠. 위반 사실의 공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이것도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행정계획 관련해서 특히나 형량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행정예고도 들어가 있고요. 행정지도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네요. 처신을 지혜롭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약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계획, 특히 형량명령 관련해서 들어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일반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일반 규정이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다른 법률의 개별법에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가 우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가 있다. 국세징수법에 보니까 국세징수를 하기 위한 절차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개별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법에 없는 규정만 일반법에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토지부상법 이런 곳에 개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런 개별 절차가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법률, 즉 개별법의 행정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그러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개별법의 특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런 적용되는 법이 없을 때만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알아두십니다. 다음,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특히 이 출입국 관련해서 유승준 사건이 굉장히 유명했죠. 법원행 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민인정. 여러분 난민인정 최근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난민 관련해서 분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외국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국내로 넘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또는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수험적으로 타시험에서 나왔던 건 외국인의 출입국, 특히 입국 관련해서 비자 발급, 사증 발급이라고 하죠. 이런 사증 발급이 문제가 됐고 난민 인정은 모의고사에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 이거는 500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 출입국, 특히 입국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죠. 헌법상. 입국의 자유와 관련해서 나중에 사증 발급이 그 유명한 유승준 사건이었죠. 그리고 난민 인정, 이것도 좀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 이런 난민 인정에 관한 내용. 특히나 난민 인정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특히 무슬림들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난민 인정을 해주는 국제 관례에 비춰볼 때 국내에서 막 반발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경감 승진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 인사에 관한 모든 처분이 다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입니다. 자, 그것도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공무원 징계도 지공법과 국공법에 국가공무원법, 즉 국공법, 지방공무원법, 지공법에 특수한 규정이 있을 때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고요.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일반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행정작용, 보통 우리는 시험에서는 처분으로 나올 건데 키워드 잡습니다.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경우, 그리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가진 상황. 이 말은 뭐냐면 개별법에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다면 굳이 일반법인 행정절차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키워드를 잘 보세요. 행정작용의 성질상, 우리는 보통 처분으로 나올 텐데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줄이면 불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법의 행정절차에 준하는 그런 절차가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굳이 일반법인 행정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이 모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 보통 여기로 많이 가요.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특히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징계 처분이 다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겁니다. 3조 2항 9호 꼭 알아둬야 돼요. 최근에 사례에서 많이 뜨고 있는 쟁점입니다. 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자, 이거는 여기 보세요. 공무원 인사에 관한 공무원에 관한 제재 처분 중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건 직위해제밖에 판례 없어요. 다른 거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공무원에 관한 처분 중에서는 직위해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직위해제가 되면 보통은요, 직위해제는 나중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배우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합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유해요.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종사에서 배제시키는 거죠. 직무종사에서 배제가 되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보통 대기명령이 발동됩니다. 보통 대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보직해임했다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법리로 봤을 때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인데, 그런데 직위해제는 복직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위해제 끝나고 나서 징계를 통해서 면직시켜버리는 강제 면직도 가능해요. 이런 직위해제는요,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절차로 보통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행정절차법보다 더 강화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공무원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 보장이죠. 역간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공직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 직업공무원 제도를 헌법이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특별히 더 보장하는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법인 행정절차법보다 더 강화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질상 거치기 곤란보다는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강화된 절차들이 개별법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준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예를 들면 15임용 취소라든가 정규임용 취소 처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처분 같은 경우는 준하는 절차가 없어요. 개별법에. 그럴 때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엄격하게 이유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소청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인데 필요적 행정심판이에요. 충분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냥 무효가 돼요. 자료 제출의 기회도 더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명령을 받는 자가 나중에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개별법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지공법도 거의 유사해요. 직위해제 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특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되고, 그리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국공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은 배제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직위해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거. 외국 국적 재동포에 대한 사적 발급 거부. 이게 이제 유승준 사건이죠. 주 시카고 총영사가 했던 사안인데 이거는 나중에 사례 한번 풀어봐야 돼요. 워낙 리딩 판례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시 한번 출제가 됐죠. 일부 재공안은 사적 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처분 결과, 처분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 법령에, 법령이라 하면 법률 또는 명령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됩니다. 사적 발급 거부 처분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사적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 24조에서 정한 절차, 이게 뭐예요? 나중에 배우는데 절차법 24조는 처분 방식인데 문서주의를 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로 해야 돼요. 24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왜냐면 유승준 아버지한테 주 시카고 총영사 측에서 그냥 전화 통보했어요. 구두 통보. 그래서 나중에 무효가 된 겁니다.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도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사적 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느냐?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요. 적용이 배제되는 외국인 출입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은 뭐냐면 행절법,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안 돼요? 적용, 배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적용된다는 겁니다. 적용된다면 행정절차법 24조의 처분 방식, 뭘로 해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주의, 문서로 해야 되는데 문서로 안 했다. 그러면 단순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서를 문서로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서로 하지 않으면 판례가 무효로 봅니다.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례풀이를 꼭 한번 해봐야 돼요. 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법원행시에.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에 관해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인데요.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에 관해서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죠.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은 모든 공무원 인사에 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 8호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생, 연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에서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부가 성적평가, 그리고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않은 질책, 훈계 등과 같은 교육, 훈련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겁니다. 생도에 대한 퇴학 처분에 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적용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침해적 처분을 할 때는 사전통지라는 거 조금 이따 배울 텐데요.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별자금직 공무원, 대통령 기록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지 않았어요.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처분,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59007 출제가 됐어요. 15임용 취소에 따른 정규임용 취소. 15는 어떻게 보면 뭐 인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15로 임용되는 뭐 보통은 이제 몇 급이냐에 따라서 6개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의 성적을 기준으로 정규 임용이 이루어지는데 얘가 15 임용 당시 임용 결격자였어.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배웁니다. 강론에서 배워요. 그럼 무효예요, 무효. 공무원의 신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5였던 자의 성적을 고려해서 정규 임용이 이루어지는데 15 임용이 무효면 얘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나중에 보면 취소 사유예요. 왜 그런지는 강론에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정규 임용 취소를 하는데 이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느냐?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게 590제에서 기출이 됐다. 꼭 알아둬야 돼요. 군인 사법령상 진급 선발 취소 처분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얘는 사례에서 나왔고 얘는 이제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좀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